소방관님들에게 고마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글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요, 공감하는 글짓기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렇게 헤아린 마음을 한번 한 줄이나 두 줄 정도의 짧은 글로 표현해보는 바로 공감놀이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소방관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서 공감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 전화를 받았다. 이럴 땐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불이 났다고 장난 전화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장난 전화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는 사이 정말로 위급한 화재 현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정말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난 전화 때문에 허출동을 해서 정말 화재 장소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다면 소방관 아저씨들 혹은 소방관님들의 또 다른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마음을 표현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불이 났다고 장난 전화를 하는 일은 정말 잘못된 짓이다. 그런 아이를 본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싶다. 아, 네. 정말 장난 전화 때문에 화가 난 소방관님들의 마음을 리아가 대신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소방관님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는데요. 소방관님들은 정말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가슴 깊이 안타깝고 슬퍼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갔지만 끝내 모두를 구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 정말 저도 지금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소방관님들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네, 소방관님들은 생과 사를 그래서 오가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하고 기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사람을, 그 목숨을 구해내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소방관님들의 마음을 리아가 한번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번 뜨거운 불 속에서 숨이 막혀오지만 나는 한 번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와, 리아의 글을 보니까 그 기쁨과 함께 소방관님들의 자부심까지도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남의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헤아려보고 글로 표현해보는 공감놀이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꼭 사람의 마음만을 가지고 공감놀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애완동물이나 혹은 인형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감놀이를 멋지게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세요.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지나치게 주관적인 입장만을 강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없게 되죠. 그럴 때는 상대방 마음을 자세하게 헤아려보는 공감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 훈련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글로 옮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공감이 가는 글,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였습니다. 불, 이 불을 가지고 본격적인 글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주제는 정했었어요. 바로 불조심과 소방관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자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를 잘 표현하기에 어떤 형식의 글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요. 불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네. 아마도 표 형식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요. 소방관들의 고마운 마음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바로 표어. 자, 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바로 표라는 것은요, 짧은 글 속에 어떤 의견이나 주장 등을 알리기 위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을 바로 표어라고 했었죠. 사실 이 표를 잘 쓰려면 바로 설득하거나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에 채워야지만 잘 쓴 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서, 자, 그러면 먼저 불조심에 관련된 표가 상당히 많은데 리아가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면 소개해 줄래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서는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화재 신고는 119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네, 표현은 정말 짧은 글자 수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딱 표현한 것이 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16글자고요. 그리고 이것도 16글자보다 더 적은 글자 수에 이렇게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글자 수에 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적은 글자 수, 정해진 글자 수에 담다 보면요. 핵심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억 속에 잘 남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불조심 표를 만들어 볼 텐데 어떤 내용의 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방심하면 불이 난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좋다. 그 자체로도 좋은 표현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더 갖춘 모양의 표를 만들기 위해 쓸 수 있는 비법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표를 만드는 비법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상반된 단어를 사용하면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조심이요. 그럼 불이 난다에 반대되는 상반되는 말은? 불 안 난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요. 표의 형식은 글자 수를 16글자 내외로 맞추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단순히 연결만 해도 좋은 표현가 될 것 같은데요. 리아가 한번 도전해 볼래요? 방심하면 화재 나고 조심하면 불이 안 난다. 와, 좋아요.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있으면 불이 나고 반대로 조심해서 잘 관리하면 불이 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잘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멋진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손을 보겠습니다. 바로 보세요. 4글자, 4글자, 4글자죠? 그런데 여기만 5글자예요. 이런 경우에 이것을 불 안 난다로 해서 4글자로 바꿔주면요. 훨씬 더